주신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. 민경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입니다. 오늘 의원 인사청문회는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만약에 최 후보자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로 이익을 얻으셨다면은 그 행위를 파헤치고 또 단죄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.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까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.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통보받은 게 언제쯤입니까? 그건 하루 전인 3월 7일이었습니다. 3월 7일이요. 예. 그러면 그 증여를 한 건 언제 하셨습니까? 증여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2월 18일입니다. 2월 18일이요.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그 장관으로 되실 걸 알고 세 채보다는 두 채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증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후보 중에 후보였을 그런 그러니까 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. 후보라고 통보를 받은 게 언제냐는 거죠. 그건 예, 1월 20일 그쯤으로 기억이 납니다. 그렇군요. 1월 20일. 1월 20일인데 증여는 2월 18일 날 하셨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. 세 채보다는 두 채. 자, 그러면 인사 검증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? 인사 검증 작업이 있기 전에 파신 겁니까? 후에 파신 겁니까?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는 게 아니고 통보 이제 전에 했고요. 된 것이고요. 네,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늘 저한테는 이제 부담으로 되어 왔고. 예, 아까 들었고요. 그래서 예. 그 여러 가지 예. 이제 잠실도 사실은 작년 알겠습니다. 11월에 네. 매각을 해서 내놓고 이렇게 자, 여러 가지 인사 검증 노력을 해왔다는 네. 말씀. 인사 검증 서류에는 서류를 내셨을 텐데 네네. 그 서류에는 그 집이 몇 채로 되어 있습니까? 예, 2주택 1분양권 상태였습니다. 그 당시에. 2주택 1분양권이라는 세 채라는 거죠. 우리가 얘기하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청와대는 그걸 안 상태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증여를 하시게 된 거죠? 하나를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본 의원은 그 인사 검증 과정에 세 채가 있으니 이게 인사 청문회를 할 때도 힘들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어려우니 청와대가 이걸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거죠?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잠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제가 매각을 의뢰했고 또 이게 시세가 떨어지면서 금년 2월에 또 하향해서 내놨습니다. 그래서 차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택한 그러니까 것입니다. 이제 정리하겠다고는 청와대에는 말씀을 드렸죠. 그렇습니다.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세 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상태에서 청와대는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이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채를 파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했었다 그러고요. 그러니까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잠시를 이제 작년 11월에 내놓은 건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네네. 그래서 청와대와 이렇게 상의해서 판 것이라는 연관되지는 거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기록을 위해서
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검증 서류에는 세 채로 돼 있었고 그거를 알면서도 청와대는 후보자를 지금 장관 후보자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게 부담이 될 것 같으니 파는 게 좋겠다,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쪼개기 증언이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도 증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 좀 띄워주시죠. 네, 검증 과정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이미 매각을 의뢰했고 네. 그리고 정리하겠다는 잠깐 의사를 죄송합니다.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. 했습니다. 부랴부랴 그 증여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도 저기 나타나는데 저기 이제 사인한 게 나옵니다. 그 따님 성함이 아마 최윤자 미자 같은데 최윤미의 사인을 하라고 그랬더니 윤미라고 써놨어요. 이거 제가 볼 때는 최정호 밑에 있는 글씨체 유리한 글씨체도 그렇고 이건 다른 분이 제가 볼 때는 최정호 후보자께서 작성을 해서 사인은 그냥 윤미라고 쓴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? 본인과의 상의 없이 급하게 결정됐다는 것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이걸 반반씩 나눠주셨다면서요. 따님과 사위한테 반반씩 나눠주셨다면서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그럼 50대 50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사위하고도 이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? 그 얘기가 됐습니다. 얘기가 어떻게 됐죠? 위임하겠다고? 그 딸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고요.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박사신데 지금 51%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50%씩 하는데 저거 한 장 갖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저거는 맞지 않는 계약서죠. 저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. 그걸 아시면서 저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급하게 일을 하시다가 지금 불법 위법을 저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.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대국민 사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? 지금 51%로 해서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면 몰라도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했다는 거. 저거는 무효라는 거는 이제 딸이 이제 전체를 대신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. 그런 이제 서류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. 네,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